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리고 특히 오늘 만났던 사람들 중에 아니면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리고 또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되게 많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눈빛 하나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명상 안내를 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한 번씩 받습니다. 이렇게 나는 마음챙김 훈련을 해서 마음이 좀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이렇게 그래도 나만 열심히 수련을 해서 해야 되냐. 나만 하면 뭐 하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나 아니면 꼭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이나 이런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는 되게 좋은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관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가깝고 굉장히 친근하지만 그 친근한 만큼 또 고통이 되는 그런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하고의 관계라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 내담자들의 대부분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일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게 차라리 쉽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지속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만 해도 좀 힘들다,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는 대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바뀌죠. 또 나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다시 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나의 성장을 돕는 그런 대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대상들과, 또는 나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되게 마음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챙김 훈련을, 또는 기도나 묵상이나 이런 내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루는 기술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그 관계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나도 고통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종종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했던 경험 중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명상도 하고 그런 그 경전을 공부하기도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되게 좀 힘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괜히 그분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불편하니까 가기만 하면,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하는 뭔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할 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할 때는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안 가게 되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됐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분이 나랑 굉장히 친밀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막 심장이 뛰고 힘들고 나는 왜 이런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어디 9박 10일 명상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그때 명상 중에 이분이 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다시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왜 연민의 마음이라고 하죠. 갑자기 이분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고통이 이렇게 확 느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분도 뭔가 있구나. 자기 나름의 내면의 고통이 있어서 이런 눈빛과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게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알아지고 근데 더 내면을 들여다보니 나한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랑 굉장히 유사한 분이셨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저한테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좀 두려운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제가 뭔가 좀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그거를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본 건 아닌가라는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9박 10일이 끝나고 제가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차를 한잔 하자. 차를 마시러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명상하면서 느꼈던 그 눈물이 좀 왈칵 쏟아지면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알 수 없었던 그 불편함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좀 녹아버렸어요. 제가 그 대상을 그 사람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성격이 이상하다 라고 봤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의 그 모습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다른 부분의 어떤 투사가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는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심리 상담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내가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거울처럼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보다는 아주 직접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되게 힘들게 하거나 어떤 일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가 힘든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삼성그룹에서는 3박 4일간 명상센터에서 명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저녁에 상담 신청을 해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관계에서 오는, 특히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은 아닌데 가족과 관계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부모님, 특히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명상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럴 때에 저의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응어리들이나 아니면 그런 안정되지 않는 면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좀 비워지면 상대를 보는 그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내 마음의 크기가,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다음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의 자리, 그릇이라고 하죠. 그 그릇의 크기가 좀 요만해요. 우리가 흔히 종지만 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우리는 굉장히 크고 더 고통스럽게 반응해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마음에 되게 여유가 있고 제가 이제 캐퍼를 키워라 이럽니다. 내 마음의 이 그 바운더리나 이 그릇의 크기가 좀 여유로워지고 커져 있고 그다음에 편안해지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 달라져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상대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단 알아차리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좀 멈추거나 그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내가 돌려보거나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챙김 훈련을 반복해서 내 마음의 스페이스를 이렇게 좀 넓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스페이스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랬을 때 상대를 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캐파랑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수용이 안 되거나 내가 용서가 잘 되지 않는 대상이 있을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랬을 때 그때는 나와 그 대상이 다르지 않은 어떤 공통의 속성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게 되면 그 마음을 더 키우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듯이 저 사람도 뭔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힘든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을 공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저 사람이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일 때는 공감은커녕 내가 비난하지 않으면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어떤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그 공감에서 가장 큰 바운더리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명상을 좀 안내하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관련되는 워크숍에 종종 참여를 하는데요. 이제 리더들이, 그러니까 CEO 분들이 리더십 훈련을 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명상을 안내하는 일을 하러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워크숍도 하고 명상도 안내하는 일을 하는 그때에 한 분이 자기가 에피소드를 하나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자기 직원 중에 거의 한 4개월을 매일 지각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CEO 분쯤 되니까 이분도 높으신 분이겠죠. 이분이 막 아침마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좀 지각을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보기만 했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저 친구는 다음에 승진 대상 아웃 하고는 계속 봤대요. 근데 볼 때마다 막 땀을 흘리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5분만 빨리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사람이 좀 얼빠져 있고 막 이렇더라.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 생각만 가지고 한 4개월 정도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4개월이 좀 지나고 어느 날 조금 더 늦었더래요. 그래서 그날 유난히 좀 힘도 좀 빠져 보이고 막 그래서 혹시 몰라서 물어봤대요. 계속 지각을 하던데 무슨 일이 있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어봤대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울먹이면서 4개월 동안 아버님께서 이제 병상에 계셨다. 근데 자기는 이제 아내와도 사별하신 분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돌봐야 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병실을 계속 지키다가 오늘 아침에 임종을 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화로 왔다라고 하더랍니다. 전화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계속 지각하고 계속 그랬음에도 동료들이 그냥 지켜봐줬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서 왔다. 근데 먼저 물어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분도 울고 저도 그 자리에서도 이제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한 측면으로 보면 이분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는 좀 불성실한 사람이 4개월간 되었지만 이 사람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을 겪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리 물어봐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분의 어려움을 함께 다른 동료들이 그렇게 감수해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되게 본인한테는 감동적이었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행하는 직원으로만 봤다라는 사실에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은 사장님들이 계신 데서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정말 우리는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서로 보살피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가 나더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그런 고통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 역시 삶의 어떤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분에 대한 내가 힘든 마음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좀 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나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마음챙김의 원래 어원이 사띠라고 하는 빨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사띠라는 이 용어 안에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것은 바로 이 직전에 경험한 이것을 기억하는, 인식하는 것은 그 기억을 포함하는데 저는 여기에 의미를 조금 더 둬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마음챙김의 내용 안에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 때 누군가를 내가 좀 용서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힘든 대상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의 어떤 이 폭을 키우는 그런 명상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에 기반은 했지만 이 명상의 이름을 이제 자비명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 마음 챙김만으로는 이 알아차림, 그리고 집중, 그 다음에 내 주의를 잘 두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명상계의 슬로건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마음 챙김이, 이런 명상이 확 내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사랑과 친절의 마음,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타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마음의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힘든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할지를 조금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명상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폭을 키우는 자비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마음챙김 호흡 명상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여전히 지금 들리는 음악은 배경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척추는 바르게 끌어올리고 턱은 가볍게 가슴 쪽으로 당기고 양손은 무릎 위나 배 위에 어깨가 편한 위치에 둡니다. 그리고 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두거나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앉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눈을 떠서 한 점을 응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알아차려 봅니다.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그 접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주는 안정감과 내 몸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묵직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몸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자신의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알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주의가 호흡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주의가 호흡이 아닌 곳에 있다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듯이 지켜봅니다. 들숨이 긴지, 날숨이 긴지, 또는 숨이 부드러운지 거친지 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주의를 지금 내 몸과 마음에 두어 봅니다. 내 몸은 어떤지, 또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내 손바닥과 나의 가슴이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따스한 온기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 따스하고 훈훈한 그 느낌을 자신의 가슴에 그대로 기억합니다. 언제든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마음이 산란할 때는 지금 느껴지는 이 따스하고 훈훈한 이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불편하면 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저의 안내를 따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마치 파도가 왔다 갔다 하듯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는, 아니면 생각하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어떤 대상을 떠올려 봅니다. 아주 존경하거나 또는 든든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떠올려 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 대상을 떠올립니다. 그를 떠올리자마자 내 표정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내 마음은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봅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를 떠올리고 그를 향해 기원한 이후에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자기 자신에게로 이 마음을 전해봅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마음속으로 반복해 봅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의 가족이나 동료나 또는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을 그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들 모두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들 모두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또는 그 이전이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떠올립니다.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불특정한 누구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나 또는 내 표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심호흡을 2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것만은 기억하겠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기억하겠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겪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을 통해 배우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되뇌이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핍니다. 내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는지, 내 호흡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표정은 어떤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어떤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천천히 그 마음을 내보냅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다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평화롭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충분히 기원하셨다면 다시 이 순간에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잠시 이 순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특히 힘들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 마음에 어떤 그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좀 키우는 명상을 함께 해보셨습니다. 실제로 불교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무량,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4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랑과 친절의 마음이고, 그 두 번째 마음이 연민의 마음,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네 번째가 그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의 마음은 우리 내면에 이미 아주 무제한으로,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 내면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하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마음챙김의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그 30대 때 한창 이제 명상을 여러 스승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인도에 요가를 하시는 요가 스승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명상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어떤 게 내가 명상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그것은 네가 네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타인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수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친절의 마음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그것이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여러 그 요가 시스템 안에 차크라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 척추를 중심으로 7개의 중요한 에너지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제 7개 중에 가슴에 있는 차크라를 아나하타라고 합니다. 이 아나하타라는 이 용어의 의미는 두드리지 않아도 울리는 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심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특별히 두드리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 이미 가득한 그 사랑과 친절과 그런 연민의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두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마치 북을 두드리듯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북채로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친절과 연민의 마음과 함께 평정심과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런 그 마음 챙김이나 또 다른 어떤 명상의 방법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좀 배우셔서 일상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주변에 또 함께 하는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하는 함께 행복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짧은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